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4월 첫째 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4월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글쎄요,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는 왔다 갔다 크게 등락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자, 오늘 또 시장에서 8가지 종목 뽑아가지고요, 최고의 종목 하나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분석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승자는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네. 대진표 공개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눈이 너무 열심히 시장을 봐가지고요. 그렇군요. 한 정도 나갔습니다. 예. 오늘 김영호 전문가가 약간 눈이 아프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고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도 8개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 공개합니다. 자, 오늘 8개의 종목은요, 첫 번째, 또 화장품으로 묶어볼 수가 있겠네요. 색조 화장의 강자, 클리오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우, 이쪽은 또 용기 만드는데 강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 서울옥션과 크래프톤입니다. 대표적인 성장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를 엮어볼 수 있겠고요. 네. 자, 세 번째 라운드는요, 부동산으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가구, NX가 있고요. 동화기업, 여기 또 나무 하는 곳이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 누가 더 잘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SPG와 KC입니다. SPG 로봇 관련해서 이런 모멘텀이 좀 있었고요. KC 반도체 관련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들도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선 종목을 고르시는 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때에서는 이제 클리오, 항상 이 색조 화장, 올리브영 가면 꼭 볼 수 있는 종목, 상품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연우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의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완전히 180도로 다른 그런 흐름입니다. 클리오 한번 등반하고 내려왔고요. 연우 네. 이제부터 등반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클리오 한때 정말 많이 오르다가 네. 갑자기 또 급락하더니 오늘 이제 반등 움직임 보여서 희망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클리오와 연우가 붙으니까 이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진짜 본격화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류부터 시작해서 여행, 항공, 네. 그다음에 우리 말하는 외식 같은 관련 사업부터 시작해서 레스토랑 사업이요? 레스토랑 사업부터 시작해서 예. 상당히 엔터까지 시작해서 이 고가권까지 다 올라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차트상 그렇군요. 보면요. 예. 근데 이제 화장품만 바닥이에요. 화장품만 바닥인데 이거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왜 바닥인가? 예, 이유에 대해서.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면 꼭 굳이 지출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투심이 같이 동반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경기가 되게 높게 상향으로 올라갈 때 항상 이는 소비재 제품들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이렇게 뜨는 이유는 네. 이제 기대감이죠. 투심이 좀 작용해.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네. 호가창도 많이 열렸기 때문에 많이 또 열렸겠죠. 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의 섹터를 좀 봐야 되고요. 화장품 네. 내에서요. 예, 화장품 내에서 예. 대형주로 꼭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는 2015년처럼 네. 이 중국의 또 한류 열풍으로 해가지고 화장품 사업이 크게 이제 변화되지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피크였다. 피크였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네. 동남아 시장에 있는 플랫폼 사업을 이용해서 네. 이제 국내 화장품들이 진출해서 인지도를 쌓고 매출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네. 화장품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매출이 없으면 회사가 약해요. 그렇다 보니 지금같이 또 FOMC 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맞받아지면 네. 제일 힘든 업체가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적으로 재무가 튼튼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게 그래서 이럴 지금 경우에는 소형주들 보면 화장품주라지만 좀 재무가 탄탄하고 좀 이렇게 기업적인 그게 좀 완만한 회사들이 오히려 투자하시는데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 특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네. LG 생활건강 그런 데 쪽으로 유심히 보시면서 차트 한번 보시는 게 더 나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화장품 관련해서 반등세가 이어질까?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큰 종목 중심으로 좀 보자는 게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이 되겠고요. 네. 그럼 김영호 전문가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중국의 성장성 부분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 이제 오미크론 대유행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네. 지금 한국에서도 노마스크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럴게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 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게 이제 확실한 부분이 나온다면 수급이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저번 주 금요일에도 화장품주들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테마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저는 이제 향후 화장품 업계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제 OEM 업체나 이제 ODM 업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다르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그 브랜드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비자의 그런 패턴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런 SNS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별 소비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현금들이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한 기업이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서 지금 그 SNS 쪽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클리오도 지금 뭐 틱톡이 뛰어들어서 그러한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스킨케어라 하면 네. 기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기초 화장품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여전히 럭셔리 브랜드들이 스킨케어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네. 마찬가지로 대중성을 좀 빠르게 따라가는 그런 업체들,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저렴하다? 네?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렴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주목하는 거는 OEM, ODM 업체들이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제조업체들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업체들이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코스맥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화장품 업체들의 네. 그런 걸 원료를 받아서 계속 제작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바닥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다시 한번 만들었고요. 지금 거래량 보시면은 아래에서 지금 거래량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들어온 이후에 한번 하방을 더 쳤잖아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미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왔다면 네. 다시 한번 지금 부분에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유의미한 반등인가요? 네, 유의미한 반등이고 네.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는 바로 저 거래량, 하나에 솟아있는 지금 거래량 보이시잖아요. 네. 저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 뷰티 산업에 2억 원 가량을 투자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 그런 게 있어요? 왔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제조업체 그리고 화장품 관련 브랜드들이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엮이게 된다면 네. 이제 수혜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들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정책은 감가가 없어요. 네.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감가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런 경쟁을 한다면 감가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네.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근데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감가가 없기 때문에 네. 특히나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이슈다. 정책은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매일매일 체크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책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전문가들께서는 이제 어떤 종목을 고르실 건지 좀 더 네.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클리오하고 연우입니다.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화학주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화학주. 예, 화학주 연결이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합성 수지로 가지고 용기를 만나되니까 네. 화학주가 지금 강세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호도 계속 차트가 계속 올라가 보면 화학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일, S-오일부터 시작해서 흐름이 이제 화학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결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화학주가 강세를 계속 차트상에 보이기 관점에서? 때문에 관점에서 연우? 를 먼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용호 전문가님은요? 저도 일단 연우인데요. 네. 일단 클리오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그 회계 쪽으로 네. 감사가 지금 덜 돼가지고 환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공격적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런 점에서 연우를 골랐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분 모두 다 연우를 골라주셨는데요. 클리오가 지금
횡령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좀 확인을 했고요. 네네. 또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서로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면서 서로 이렇게 좀 상충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굳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러한 종목을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악재가 떴을 때 이제 낙폭이 나오면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풀릴 경우에는 더욱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목표가 뭡니까? 오래 살아남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을 건드시다가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건드시는 습관들은 그냥 버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연우로 좀 두 분 다 선택을 좀 해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선택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 대 연우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야, 오, 14 대 클리오. 10. 아, 클리오. 의견이 좀 엇갈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오늘 연준은 지금 현재가가 전일 대비 지금 0.74%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시청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창을 봐가지고 지금 떨어졌다 올라왔다는 어떤 관념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예,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우를 선택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왜냐면 화학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메시지는 정확히 시청자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연우를 선택한 겁니다. 화학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우가 좋다고 지금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좀만 그 화학 관련해서 조금만 더 들어보고서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그때 뭐 우리 송원 산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합성 수지, 이제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제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패키징에 관련된 박스라든지 용기라든지 제지 네. 종류에 상당히 많이 상승세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수요가 많이 오면 당연히 매출액이 올라가겠죠. 근데 원가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지금 네. 이렇게 이 시장이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투심이 이렇게 들어오는 어찌 보면 시장을 크게 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목재 부분이 지금 한 지난주부터 블룸버그 33개 이제 원자재 관련된 데서도 목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목재면 아까 말씀드린 뭐 종이부터 시작해 많이 있듯이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원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제 월요일 날 아니죠. 금요일 날 좀 빠졌겠지만 그 $100 미만으로 좀 빠졌죠. 네, 지금, 99입니다. 99죠. 그렇지만 그 전마다도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화학 관련된 거는 석유기 때문에 그는 관련된 정제에 관련되고 이용하는 것들이 당분간 상승세의 폭에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추세를 따라가시는 게 더 나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추세를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질문들을 해야 좋을까요? 자, 클리오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을 좀 잡아주시고 다음 네. 라운드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으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식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같은 플랫폼 같은 데 보면 네. 이 클리오 제품들도 많이 지금 눈에 띄게 많이 판매량도 이렇게 늘고 있다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 프랜차이즈 마케팅처럼 이렇게 회사가 기업이 나가서 진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홀딩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아직 규모가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법인화시키지 못해서 좀 이렇게 큰 수익은 못하지만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도 많이 사랑받기 때문에 네. 이 클리오는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네. 목표가 24,500원, 전고점이 24,500원을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화장품 수요는 늘 겁니다. 근데 네. 고급 화장품과 저가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과 여러 가지 있지만 브랜드적인 그러니까 브랜드에서도 클리오가 상당히 강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 뭐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클리오 하면 딱 알죠. 딱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브랜드 네이밍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클리오는 앞으로 그러니까 색조는 괜찮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클리오는 이제 킬로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네, 킬 여러 가지. 커버, 뭐 킬 그죠. 어쩌고, 네, 네. 마케팅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올리브영 가면은 킬로 시작하면 다 여기 클리오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정리해 볼까요? 네, 클리오 이 색조 화장품의 대가입니다. 이 클리오 24,500원으로 전고점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4강에 진출하는 거는 연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보겠습니다. 네, 8강 2라운드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서울 옥션과 크래프톤 약간 분야는 다르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NFT 이런 쪽으로 신성장 사업으로는 공통점이 있는 두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서울 옥션에서 NFT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뭐 이미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8강 2라운드 서울 옥션 대 크래프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서울 옥션, 나 이쪽이 최근에 좀 뜨는 것 같다. 최근에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가 현대미술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재테크죠, 재테크. 그러니까 요즘은 예술 작품으로. 네. 조금은 이게 경기가 풀어지면은 그림 재테크를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좀 그런 네. 걸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U자로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셨던 분들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 원래 이게 공모주 사는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이렇게 돼서 한번 주총 때도 크게 혼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최근에 네. 좀 나오더라고요. 네. 자, 8강 2라운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볼까요? 네. 저는 크래프톤입니다. 네, 크래프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과대낙폭주 좋아하시는 김영호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과대낙폭인데 실적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기반이 된 과대낙폭주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네. 최현우 전문가는요? 이제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요? 예, 수준 높아졌는데 게임을 하겠습니까 지금? 예. 돈을 벌어야죠. 예. 지금 전 세계 화가들 지금 다 예. 무시하는 겁니까? 그래서 서울 옥션으로 가요. 서울 옥션. 좋습니다. 전 세계 배틀그라운드 유저들 지금 다 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한번 붙어보자라는 그런 거죠. 치킨 먹어야 되는 거 알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매력 어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우리 예. 김영호 전문가님 크래프톤에 대해서 매력 어필해 주세요. 일단 크래프톤은 일단 NFT 그리고 VR에 대한 그런 신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전에 이제 원게임 리스크라고 많이들 말을 하긴 하겠지만 네.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그런 게임의 영역대가 굉장히 견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NFT와 VR까지 도입을 한다면 네.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하방을 그린 이후에 좀 바닥은 충분히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 이전의 거래량을 넘는 거래량이 한 번 더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움직임이 아마 반등의 그런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IP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IP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NFT와 VR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네. 예, 뭐 많은 이제 크래프톤 주주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좀 견디신다면 좋은 또 수익이 지금부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짝 궁금한 것이 이게 배당과 관련해서 지금 네네. 배당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배당을 하게 되면은 동시에 투자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시소처럼 움직일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투자가 좀 많이 되면 한쪽이 덜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좀 단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좀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건 이제 단점일 수는 있겠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기업이라는 건 이제 어쨌든 선택의 기록에 항상 놓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입장에서 이제 크래프톤이 뭐 그런 뭐 잘 선택을 해서 잘 주가를 이끌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서울 옥션입니다. 네. 아까도 뭐 그림 많이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네.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뭐 서울 옥션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화재를 생각 많이 하잖아요. 비싼 네. 값비싼 물건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문화재에 대한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함부로 거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대부분 개인 미술이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고가 제품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판매를 하는데요. 경매를 네. 하는데 이 미국 가면 이제 뭐 크리스티 예. 크리스티하고 그다음에 저 영국 가면 소더비가 있잖아요. 네. 이제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그런 경매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조금 경매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장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작년부터 팔렸던 그림을 계산을 쪼개보니까 한 점당 한 1억 5천 되더라고요. 1억, 평균을 내보면 1억 5천. 근데 현대미술이더라고요, 다. 한 예. 5점만 팔면 네. 예. 그리고 타겠네요. 그래서 영업이익마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4억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반이 일단은 재무 탄탄하고 매출 네. 확실하고 영업이익 확실하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서울 옥션이 상당히 이렇게 큰 폭으로 작년 연말에 올랐던 거는 NFT의 연관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정책 관련된 지금 윤단선이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엮이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상당히 심하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U자 모양으로 금방 차트를 보시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옥션은 우리 국내에서 옥션 지금 상장된 게 2개뿐이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옥션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한번 포트에 한 개 놔두고 가져가시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금액은 높은 가격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이 크게 내려와서 다시 이제
우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거래량도 지금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지금 좀 들어가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추천주를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옥션. 네, 받는 기대감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예. 이제 서울 옥션의 그런 매력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오. 15대 12. 서울 옥션. 아직 크래프톤은 아니다. 네, 치킨 못 먹었네요. 횡보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그쵸, 그쵸.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되게 좀 짜증 났을 것 같거든요. 맨날 맞습니다. 말만 하고 주가는 안 올라가고. 맞습니다. 많이 또 네. 소외되는 주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래프톤 주주인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 의장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뭐라고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 눈도 네, 아픈데. 네. 오늘 눈도 아파 죽겠는데. 네, 얼굴이 네. 얼굴이 많이 빨개지네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제 크래프톤에 대해서 예. 이제 어쨌든 가격 전략 말씀드려야겠죠. 예. 목표가는 일단 33만 원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거래량이 오늘 이제 서울옥션이랑 크래프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지금부터 매집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크래프톤을 골랐는데 아직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줄 때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기 61평일 것 같습니다. 61평이 이제 돌파 안착이 됐을 때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것도 바로 좋을 밑에 것 있네요. 같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이전에 한번 하방일 때 한번 터졌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거래량은 아직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조정을 한번 받다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아니면 들어가신다면 비중 조절 확실히 하셔서 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3만 원이면 꽤 높은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29만 원 선에서 움직이니까 우선은 그만큼 기대감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렇게 되면 서울 옥션 올리도록 하겠고요. 크래프톤은 33만 원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2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라운드고요. 지금 기업 관련해서는 NX 그리고 동화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건 이제 부동산과 연관이 깊은 오.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서서 우리 최인호 전문가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새로운 당선인 또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서 이제 관련된 정책주로도 많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X 지금 V자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동화기업 여기도 좀 횡보를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예.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종목들이 보면 다들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U자 차트들 모양.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NX가 더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가볍고 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도 네. 좀 크게 한번 들어온 그러니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군단이라고 하죠. 군단이 한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전 동아기업 고르겠습니다. 동화기업. 동학이 네. 잘못 적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오늘 많이 하죠. 어차피 이 두 분이 항상 끝에 가서 꺾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예, 좀 동아기업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번에 겹쳤네요. 엇갈릴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동학이요. 그렇다면은 이제 NX 제가 봐서는 이제 어쨌든 집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예. 나중에는 거기다 이제 가구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가 차이는 있겠지만 NX도 충분히 매력 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NX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가구주가 뜬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한 네. 250만 호 이제 주택 개량을 하면 네. 어차피 새로 짓는 재개발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레노베이션에 뭐 재건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레노베이션이 더 많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투심이 그쪽으로 작용됐다 보고 사실은 NX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고 단기 수익을 보더라도 좀 많이 작년 시즌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상황이 또 그렇다 치지만 근데 네. 이 가구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 이번에 정책주에 관련됐으면서 계속 이 실적과 상관없이 이슈적인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일단 그쪽 관련돼 있는 뭐 한샘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하우징이나 들어가는 끝만 들어가면 한번 더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아무튼 올 상반기는 정책 관련주에 꼭 끼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 있게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영우 전문가님, 그 네. 건설, 건자재, 저 네.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저는 이제 묶어서 좀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순환매 계속해서 지속될 거로 보십니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조금씩은 나온 거 이제 같죠, 시세가 다. 네, 저도 시세를 그 생각이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네. 한 번 더 이제 수급에 대한 파동은 일어나겠지만 네. 이제 정책에 대한 그런 신선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종목별 움직임이 움직임이 이제 생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티클보드라든지 MDF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고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겠지만 네. 이제 테마에 대한 그런 수급들은 그리고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은 한번 빠질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더욱더 나올 때 한 번 더 이제 파동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난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남은 그 파동을 기다렸다가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보셔라. 차라리 성장주 쪽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현우 전문가도 같은 말씀이신가요? 혹시 아까 전에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너무 노려보고 계셔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뭔가 반대 의견이 떨어지는 것 보다 떨어지는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그랬어요? 붙이시려고. 예. 아, 네, 걱정의 김영준 눈빛이었군요. 선생님 많이 당하시네요. 계속 그러니까 떨어지고 눈도 안 있습니다. 보이는데 왜 그러십니까? 오늘 삐스분도 오늘 김영우 전문가 너무 공격하지 맞는 걸 하고 두 분 모두 동화기업을 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이 건자재, 특히 네. 목재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자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의 선택 결과 보여주시죠. 자, NX 그리고 동화기업이 되겠습니다. 야. 오, 동화기업. 네. 야, 이제 뭐 확실하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생각도 해요. 이상의 월드컵이 한 1대3, 5대7 이러다가 이제 두 자리 선제까지 올라갔다. 아, 네. 스스로 많이 컸구나, 조금 컸구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많이 이렇게 좀 투표해 주시면 저희도 힘을 얻으면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동화기업이 13대 10으로 네. 이기는 그런 쓰리 콤보로 동화기업 모두 골라주셨습니다. 예. 요즘 아주 미나의 그 입담이 풀려가지고요. 무섭게 지금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NX 관련해서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 한번 가격 전략을 좀 도와주세요. 일단은 NX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적인 네.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라면 좀 보수적으로 굳이 이제 진입을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한번 지금 거래량이 한번 세게 나왔어요. 심하게 한번 나왔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겠는데 지금 저게 지금 저 매물폭 뚫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지금 저게 지금 하방으로 가는 움직임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네. 굳이 이제 불안한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무섭다. 뒤축.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목표가는 2,700원으로 드리고요. 테마적으로 움직일 때 한번 그냥 재미삼아 좀 비중 뭐 한 주 이렇게 그냥 테스트죠. 테스트 겸. 주요? NX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나 네. 한번 이렇게 테마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보시려면은 다른 가구도 다 저런 거예요? NX나 뭐 한샘 아니죠. 이런 것처럼 다 그런 아닙니다. 거예요? 시가총액이 이제 NX가 유일한 예, 예. 좀 가볍기 네, 때문에. 가볍습니다. 제가 1,300억 정도 합니다. 1,300억 정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소형주도 아니죠. 뭐 세력분들 3천의 네. 깜빡이 좀 켜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를 움직이려는 그런 이제 세력분들이 들어온다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여기 세력은 이제 작전 세력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큰 돈을 가지고 유의미하게 한번 네. 올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그런 것도 세력들이 있다. 들어오면은 네, 좀 세력. 세게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X 심심하신 분들 가끔 이제 들어가셔서 좀 해보셔도 될 시세를 것 알고자 같고요. 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절대 이게 네. 주식 투자를 심심하게 재미로 하라는 말이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로 제가 하라는 한 주를 얘기하니까 한 주면 2,700원이거든요. 지금 2,700원 아니 2,300원입니다. 그쵸.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 절대 주식 재미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실언을 한 것 같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시세를 NX 보자. 네, 이런 시세 겁니다. 보면서 네. 2,700원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화기업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이렇게 3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8강 4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SPG와 KEC가 되겠는데요. SPG는 한번 이렇게 나왔었던 그런 언급됐던 종목들이죠. 이제 모터인데 이제 감속시키는 거.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감속도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KEC는 또 오늘 또 국산화와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 예. 네, 두 종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8강 4라운드 지금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SPG와 KEC 약간은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SPG는 뭐 거의
에베레스트 같아요. 한번 치고 또 한번 또 치고 이런 네. 상황이고 KEC는 오늘 다른 종목들처럼 또 완만하게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드는 이런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수익을 내려면은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일단 SPG 로봇 관련주, KC 반도체,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아, 저도 되게 고민이 됩니다. 이제 실적으로 본다면 SPG로 가는 게 맞고 네. 우상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고가에 지금 위치해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KC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는요? 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네. 일단 똑같아요. 예, KC인데 예. 지금 이게 로봇 관련돼 있는 시장에서 어찌 보면 실적을 제일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대장주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 분야에서는요. 이 분야에서는 KC가요? 예, SPG가? SPG가 SPG가요? 예, 대장주라 보시면 되고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 모터 관련 이쪽에서는 일단은 거의 뭐 1등이라고 이렇게 지금 봐지거든요. 근데 KC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한 50년 넘었어요. 예. 원래 옛날 이렇게 라디오 같은 오래된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는 저전력 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아주 기술력은 탄탄해요. 근데 단지 단가라든지 이런 수주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소외받았던 종목이 있는데 이번에 고부가 가치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예, 테슬라에 이제 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돼서 좀 뜬다 싶으면 KC가 동반해서 같이 바스켓으로 가는 성향이 좀 많아요. 연관성은 떨어진다는 예.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같이 그 테슬라가 전날 오르면 네. KC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테슬라 이번에 좋았잖아요, 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예,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뭐 30몇만 등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K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전기차 관련 어찌 보면 그냥 저전력 반도체를 그렇게 연관해서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워낙 두 개 회사가 쨍쨍한 회사들이에요.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는. 근데 네. 저는 테슬라 쪽에 한 표를 들고 KC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SPG 로봇용 감속기 이제 트렌드가 로봇 쪽 아니에요? 이제 로봇이 되게 많이 각광받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아, 그쵸. 근데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원하는 로봇은 미다 앵커님이 보시기에 감속기 이런 뭐 산업용 로봇인가요?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그런 쪽인가요? 휴머노이드요. 그렇죠. 아. 네, 사실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이제 가는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은 사실 네. 좀 무방하다, 없다라고 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 SPG에 대해서 어찌됐든 실적은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앞으로도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그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 로봇에 대한 그런 좀 투자적인 거품은 좀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오히려 이제 K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수입 의존도 100%였던 이제 트렌치 방식의 그런 SiC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한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거기 이제 와이드밴드 갭이라는 반도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산업을 구축을 하고 반도체 있습니다. 종류예요.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큰 밴드 갭이 이제 생기지 않는 그런 반도체인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어찌됐든 이러한 새로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선제적인 그런 움직임을 바닥을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도 나중에 실적 성장성에서 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차세대 반도체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와 함께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휴머노이드로 좀 돌아가서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휴머노이드는 감속기가 필요 없나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관절마다 관속기가 하나 네. 있어야 되거든요. 아, 안 그러면 그쵸. 빨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죠. 이제 급발진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부분이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회사 인수해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 성장성이 굉장히 대단하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이 기업 주목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대차라는 기업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감속기라는 부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런 거래처적인 부분에서 이제 현대에서도 그런 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거를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로봇주들 진정한 로봇주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네네. 예. 네. 자, 그러면요, SPG하고 KEC, 두 분 모두 다 KEC를 좀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SPG 대 KEC. SPG. SPG 오늘은 조금 시청자분들하고 의견이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대세가 로봇
네. 로봇이고요. 그쪽에 시청자의 그럼요. 시각이 있는 걸까요? 시각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지금 인건비가 계속 날아가면서 맞아요.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요구를 많이 해요. 특히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뭐 네. 택배나 상하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수출 발주가 많이 좀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기계적인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앞으로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럼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 로봇 관련 산업화 로봇 관련 쪽으로 많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거로 봐집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트렌드를 잘 읽어주셨네요. 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이 SPG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궁금한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예, SPG 같은 경우에 차트 한번 보자면요, 상당히 무섭게 이렇게 로봇 관련 사업이 뜨면서 이렇게 쫙 올라갔습니다. 고점 네. 아닙니까 이거? 근데 주가는 고점이라는 것을 누가 말할 수, 저점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위기라든지 지금 시대가 반영하는 자체가 로봇 관련 것들은 걸음마 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SPG가 로봇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동화 설비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든,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되게 깊게 들어가면요. 그래서 로봇에 비해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째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가능성과 일단은 먼저 들어갔다는 선구자적인 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16,000원, 16,000원까지 사람 몸으로 되면 연골 같은 거죠, 연골. 예, 그렇죠. 일단 조인트. 조금 예. 살짝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요. 네. 저 상태에서는 뭐 2만 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지금 차트 확인해 보셨다시피 SPG가 고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16,0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KC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강 진출할게요. 네. 자, 4강에 4가지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각자 좀 다른 매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기고 올라온 이 화장품 이런 공병 네. 만드는 그런 회사 연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서울 옥션 그림 요즘 잘 팔리고 있고 거기에다 NFT까지 매력이 더 붙어져 있는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화기업 올라와 있고요. KC가 마지막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도 맞대결 펼쳐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라운드, 4강 첫 번째 라운드는 연우 대 서울 옥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우리 시청자분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간의 차트의 흐름은 어쨌든 간 올라가고 있는데 속도가 다릅니다. 이런 두 종목 어떤 게 더 매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우 대 서울 옥션.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저는 서울 옥션입니다. 이제 리오프닝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재테크로서 많은 그런 트렌드가 많이 형성이 되었고 네. 거기 수수료 측면에서 많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서울 옥션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도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주, 경매 관련주, 의 옥션, 서울 옥션입니다. 노량진에서 생선 갖고 하시는 걸 지금 연결하신 것 같습니다. 예. 생선 그림을 갖다 그려서 알겠습니다. 현대미술에 서울 옥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옥션입니다. 어쨌든 네. 제가 봐서는 연우도 이렇게 딱 브랜드가 있다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하고 좀 연결이 돼서 용기만 만들어주면 예. 되니까 다른 이게 뭐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브랜드가 약한 그런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비하면 연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연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화장품, 고급 화장품, 여자분들 백화점 네. 몇층 가면 고급 프랑스 화장품의 네. 50%, 그러니까 서울 50%가 다 연우에서 다 랩핑을 해줍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보다도 네.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펌핑이라든지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화장품 원료보다도 용기 가격이 그와 동일한 매칭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연우 자체가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용기의 한 50%를 차지할 만큼의 네. 어찌 보면 바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50개 회사를 바이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저 아까 이 연우 같은 경우는 좀 화장품 용기로 봤지만 저는 화학적인 그렇죠. 저는 접근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냥 서울 옥션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시세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옥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우를 선택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화장품 용기 업체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좀 봤을 때 네. 그렇다면 일단은 이런 브랜드들의 실적이 나와야 그 용기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실적에 좀 의존적인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실적 화장품 판매가 선행돼야 된다. 네네네. 네, 맞죠. 화장품 판매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화장품 업계의 그런 지수에 따라서 이 연우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부적으로요? 네. 네. 그 심지어 이제 연우 같은 경우에 기간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이제 수급을 매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은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옥션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연우는 단기적인 부분이고 서울옥션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 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했지만 계속해서 이 매출의 창출이 계속 쪼개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렌드가 계속해서 개별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용기 같은 부분도 그러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연우도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기업 좋은 기업이지만 그런 이제 뭐라고 하죠? 좀 기간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저는 서울옥션을 선택을 하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네. 생각이에요. 지금 그 그림을 하나 팔면 도대체 병을 몇 병을 팔아야 됩니까? 그러네요. 단순 생각을 해도 한 수만 병 팔아야 될 거예요. 공장 네. 3일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고부가 가치, 그거에 대한 파워가 좀 더 서울 옥션으로 보여주시는 거로 저는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서울 옥션 선택하셨는지 지금 채팅창에서는 일부 서울 옥션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결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 보여주시죠. 자, 서울 옥션의 연우. 예. 와, 야, 서울 더블 스코어. 옥션. 야, 압도적이네요. 업을 넘었네요. 그러네요. 네. 6대 15로 서울 옥션 완승입니다. 예, 멋있습니다. 자, 서울 옥션을 결승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연우 우리 가격 전략 필요한데 김영우 전문가님 네. 세워주시죠. 일단 목표가는 이따 29,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화장품에 대한 그런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연우를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나서 위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그러한 주가의 흐름이 좀 네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목표가 29,000원 잡고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모두 다 단기로 연우를 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연우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일단 단계적으로 바라보시고 29,000원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옥션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결승에 갈 두 번째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동화기업, 건자재 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목재입니다. 자, 그리고 KEC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뭐 국산화에 대한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측에서는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기업 대 KEC. 시청자분들의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번에 어떤 기업을 고르시겠어요? 저는 동아기업입니다. 동화기업.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동화기업입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하게 갈려버리네요, 그냥. 동화기업을 골라주셨네요. 그럼 KC도 아까 되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왜 이번에는 KC가 동화기업에 진 걸까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왜냐면 저는 이렇게 이 두 종목을 봤을 때는 네. 자 KC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해 한참 이렇게 전기차 붐이 불었을 때는요 지금 주가보다도 저는 사실은 좀 더 높게 봤어요. 한 2배 정도 갈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했는데 근데 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쇼티지 현상이 아무리 이렇게 한데도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현상.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어차피 선반영이 되는 게 있어요. 초코파이 만드는 공장이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공장을 증설해도 초코파이 하나밖에 더 못 만듭니다.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대 심리가 많이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동아기업이 왜냐하면 네. 해외에 나가 있는 지금 원자재 관련된 부분을 다 거기에서 다 패키징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호주에는 벌크라고 이렇게 제제목이라고 불리는 큰 네. 호주에도 그 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베트남에도 보드 공장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도 있죠. 대성목재라고 있죠. 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도 그 코타키나발루 있는데 그쪽에도 있고 하니 이 대성목재뿐만 아니고 한국 그다음에 일보라든지 우리 신문보는 그다음에 코리아 타임즈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비상장 기업까지 아울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서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뭡니까? 펄프, 종이, 목재,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아, 전혀 그렇게 연결을 못 해봤어요. 못 해봤으면 연결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냥 수익에 그냥 보장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오래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이 근래 특히 목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단기적인 좀 이렇게 수익을 좀 보면서 지금 추세도 좀 변해가고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모두가 동아기업으로 그냥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아기업이 최종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동아기업 쪽으로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자, 동아기업 대 KC. 야, 역시 4라운드 때는 다른 라운드 때에 비해서 확실하게 좀 격차가 나버리면서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배수 차이로 동아기업이 올라가네요. 네. 네,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 네, KC 관련해서 네네.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아, 네. 이렇게 웃으시는, 쟤도 혹시 눈을 보고 웃으시는 건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댓글 보니까 막 관심법 이제 하면서 이제 궁예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파서 그래요. 우리 오늘 김영우 전문가 너무 공격하지 마세요. 아파요. 다시 오늘 한번- 유난히 공격을 많이 네, 당해요.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잔인한 분들. 어쨌든 예. 네, 어차피 제 이제 한눈이라도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KC는 결국에는 이제 성장성에 더 기반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적 위주로 동아기업을 골랐었고, 네. 어찌됐든 목표가는 일단 3,800원 보고 있고요. 이 SIC 이제 전력 반도체라는 게 이제 국산화에 또 성공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결국에는 그 거래가 이루어질 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댓글창을 보는데 KC에 대해서 어떤 이제 분이 강하게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기업에 대해서.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네. 접수를 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찌됐든 기업은 사람으로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네.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돈을 네. 벌어야 되고. 네. 근데 만약에 뭐 노사 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알아보고 자, 다음에 말씀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력 반도체가 또 한번 나오면 저희가 또 한번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네요. 우선 KC는 성장성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800원까지 바라보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네. 동아기업이 올라갑니다. 네. 네, 이렇게 4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결승전으로 진출할게요. 네, 결승에 올라간 두 종목 보여주시죠. 자, 오늘 결승은요. 서울옥션 대 동아기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둘 다 서울옥션은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 그리고 동아기업은 3배 이상 차이를 내면서 압도적으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서울옥션 대 동화기업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최종 우승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는 차트도 비슷해요. 네, 네.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제 매물벽이 동아기업이 1단, 2단, 3단으로 계속 있습니다. 와. 저걸 어떻게 다 뚫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최인호 전문가부터 들어볼게요. 네. 서울옥션 동아기업 어디입니까? 전 두 개 다 제 종목이고 제가 두 네. 개 다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관심 있는 종목인데요. 깨알, 피알. 예, 예. 진짜 중요한 괜찮은 종목인데 그럴까요? 네. 일단 지금으로서 서울옥션을 가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네. 약간 이게 2분기, 좀 길게. 2분기 쪽, 예, 조금 2분기를 항상 전문가님께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약간 안정적인, 괜찮은.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뭔가 튀어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 네. 좀 상황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좀 대형주나 뭔가 이렇게 순환이 들을 수 있는 네. 테마성이 또 강한 쪽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접할 때 왜냐하면 좋은 종목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종목. 그렇지만 시장에서 멀어지는 게 보면 관심이 떨어지면 대부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재부터 시작해서 재질까지 수많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찌 보면 방법도 있고 하지만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오늘 또 뜬 것도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에 관련된 오늘 종목들이 많이 떴어요. 예. 그게 연관성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부분이고 이게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당선인부터 시작해서 연관성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옥션에 관련돼 있는 또 이렇게 예술 작품 같은 거를 또 판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본 장이기 때문에 네. 시장성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 매출의 단기 순이익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을 거로 예상하고 알겠습니다. 서울 옥션으로 선택했습니다. 예. 자,
종목만 좀 얘기 좀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붙여주세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헷갈려하시기 때문에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지금 서울 옥션을 선택을 해주셨고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일단 서울 옥션 말 일단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 지금 다 설명을 해버리신 것 같은데 네, 네. 추가적으로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일단은 동화기업에 대해서 저는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전액에 대한 그런 사업 부분이에요. 네. 2차 전지용 전액 소재 부분에 있어서 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LiPF6라는 그 원가에 대한 부담이 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게 네, 나왔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전액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은 좀 영업이익 쪽으로 안 좋게 원가 부담에 대한 그런 상승이 여전히 이제 잔존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럴 거에는 이런 거에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은 서울옥션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지금 서울 옥션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울 옥션 대 동화기업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자, 시청자는요? 네, 서울 옥션. 댓글에서도 확실하게 두 자리로. 네, 이번에 서울 옥션이 우승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서울 옥션이 보니까 또 이기게 됐네요. 네, 보니까 그 동화기업은 올라가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의견들도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종 우승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서울 옥션입니다. 네, 서울 옥션 축하드립니다. 요즘 그림이 아주 잘 팔린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서울 옥션 찾아보니까 낙찰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85%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낙찰률이 91%. 그러니까 상품이 올라오면 바로 팔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가는 서울 옥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우리 두 전문가께 지금 서울 옥션에 대한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부터요. 네. 일단 서울옥션은 이 앞으로 지금도 현물에 대한 그런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지만 NFT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다고 그것도 볼 있죠. 수가 있겠습니다. 네. NFT라는 건 이제 물론 지금 시장 초반 형성을 할 때 거품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산업의 흐름상 NFT 고부가 가치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수수료적인 부분이나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다면 서울옥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목표가는 3만 원 보고 가오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이요? 3만 원 이상까지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NFT에 대한 테마적인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이런 목표가에 네네. 도달할 수가 있으니까요. 와.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만 원부터만 보겠습니다. 네, 일단 거의 전고점에 비슷한 수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저는 서울옥션을 좀 더 크게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작년에 한참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NFT가 이제 주춤하면서 이제 네. 횡보를 지금 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서울옥션이 지금 반격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네. 지금 어차피 NFT와 어차피 메타버스 게임은 네. 어차피 다시 들어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면 네. 영업을 그러니까 매출을 내서 이익을 내면 영업이익이 제일 큰 쪽이 바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 제조가 아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매출액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찾아올 빨리 봄날처럼 찾아올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온다는 얘기죠. 또 오죠. 예. 왜 그러냐면 모든 기업들은 이익을 냈을 때 매출액을 영업이익을 낼 때 영업이익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게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 쪽 네.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서울우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래적인 가치를 봤을 때도 좀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3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갑니다. 와, 네. 아니, 와가 아닙니다. 3만 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계속 리액션 하게 드세요, 그냥. 그럴 수 있죠. 지금 장중에 4만 원까지 갔었는데 4만 5천이면 우와 할만하죠. 괜찮아, 마음 편하게 해요. 예. 충분히 올라갑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다 아까 전에 몰랐는데 최인우 전문가께서 다 골랐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동화기업도 가격 전략 좀 도와주세요. 아, 동아기업이요? 네네. 동아기업도 뭐 2차 전지 뭐 전액 같은 이렇게 관련된 주가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전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소라든지 이렇게 약간 화학적으로 인허가가 안 나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해외 시장에 대부분 이렇게 해외 기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직 좀 약간 유해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왜냐면 좋은 거를 다 이야기, 나쁜 거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기업은
원래 12만 원대까지 전고때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저는 10만 원은 조금 더 힘들고 그냥 9만 9천 원 정도 10만 원에 도달할 때쯤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9만 9천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가볍게 해주시죠. 네, 이번에 1등을 하게 된 서울옥션 김형우 전문가님이 NFT 기대감 짚어주시면서 네. 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님은 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화기업은 9만 9천 원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이제 김용우 전문가께서 오늘 또 공개 방송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네. 그러한 전략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잃지 않는 매매 한번 관심 가지고 봐주십시오. 이 관심법이 아닙니다. 네, 그 다른 관심입니다. 네. 시장에서의 제갈량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갈공명. 그렇죠. 제갈량은 누구죠? 네. 모르겠어요. 제갈공명이요. 네. 삼국지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비법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공개 방송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